뭐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거죠. 바닥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바닥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 계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면 이미 조정은 상당하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코로나, 미국 금리 인상, 2008년 이후 최대폭. 음. 금융위기 가능성 제외하면 단기에 과도하게 진행된 것도 맞죠. 뭐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장은 아니에요. 확실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돈 쓰는 걸 걱정해? 그 정도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급락 이후에 두 가지 패턴을 보이는데 코로나 때처럼 급반등,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길게 횡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닥을 찾는 게.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요 후자일 가능성에 굉장히 다들 높게 보고 있죠.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V자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 비해서 통화정책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핵심은 반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핵심은. 반도체 실적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실적 앞으로 계속 나와요. 몇 분기는 계속 나올걸요. 그러면은 뭐 그 미래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당겨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걸 걱정하는 배경은 반도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빅테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캐펙스를 쏟아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난 분기 실적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거 다 용서해 주고 넘어갔어요. 용인해 주고.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반도체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돌고 그러면서 '잠깐만 이것 봐라. 얘네가 이제 돈이 없어지면은 캐펙스를 계속 늘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캐펙스를 못 늘리면은 진짜로 여기가 AI 하드웨어 섹터의 고점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AI라는 큰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 하드웨어 깔고 인프라 깔고 이런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하는 일이지만 이 정도로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어쩌면 AI가 향후 100 년을 만든다고 봤을 때 초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AI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 나가고자 하는 그 미래, 꿈꾸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단기적으로 이 철도 가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니까 여기에 있었는데 이 철도를 계속 무한히 깔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뭐 레버리지 ETF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락폭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은 된다. 어 근데 완연하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뭐 주가 회복 과정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수급을 계속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신영증권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반복되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반복되는 패턴은 낙폭이 과도해지면 외국인 수급이 선물을 시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인데 근데 지금 유가도 있고 금리도 있고 지금 뭐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그냥 마냥 앉아서 기대하는 것 또한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 통화 정책도 불확실하잖아요. FOMC 뭐 금리 뭐 동결하겠죠. 동결할 건데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우려,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
변수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우려가 캐펙스에 대한 우려인데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금리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어떻게 보면 역의 시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야, 금리 이렇게 높은데 캐펙스 계속 늘릴 수 있어? 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목요일에 확인이 될 텐데 목요일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목요일에 뭐 메타랑 뭐 끼케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확인해 준다고 해서 과연 알파벳이 지금 부담을 준 상황에서 알파벳이 그나마 신뢰할 만한 기업인데 그리고 엔비디아도 신뢰할 만한 기업인데 이 두 개가 지금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걔네가 과연 시장을 되살려 준다? 라고 하는 게 좀 기대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FOMC도 인상에 대한 두려움도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예. 근데 뭐 이거는 저는 사실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는데 근데 뭐 어쨌든 워시 의장 입장에서 지금의 유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뭐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사실 유가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80에서 $90 구간에서는 계속 그 어떤 투기적으로 롱숏, 롱숏, 롱숏 요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개선돼서 내려왔다고 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만약에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타코를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악수에 많이 갇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타코를 한다고 해서 이란이 과연 받아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시점까지 왔고 그래서 금리가 결국 문제를 안 일으키는 의미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려면 4% 초반까지 내려오려면 FOMC도 이거 뭐야? 7월 FOMC 이후에 점도표가 왜 공개돼? 이거 애초에 잘못 쓰셨네. 이 7월 FOMC 이후에는 점도표가 안 나옵니다. 369, 12에만 나오고요. 경제 전망에서 이를 고려한 변화 이거 확인이 안 되죠. 잘못된 얘기고.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추세 보이려면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에 6월 CPI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된 건 아니고 또 유가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7월 물가는 6월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인상 시사보다 인내심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메리츠 증권의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7월 물가가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IM 증권에서 보기에는 뭐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예, 단기에는 수급장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로테이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뭐 신용잔고의 하락이 은근히 더디대요.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락이 더디다는 거는 아직도 다들 거기에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그게 꼭 해소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해소돼야만 이게 펀더멘털이 유리하고 밸류에이션이 뭐 저가인데 그게 "왜 팔아야 돼?"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겠어요. 어 지금이 뭐 저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꾸 말이 되게 만드니까 시장이.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개인들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한계를 또 만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되는 건데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난항이 있고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뭐 지수 상단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이제는 잘 안 들리는 상황이고 지수 하방을 어디서 막아줄 수 있느냐를 계속 좀 봐야 되는데 MDD -30% 보다 더 빠지는 것은 과매도 수준으로 봐야 한다. 뭐 이 얘기 지금 한 달째 듣고 있는데 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기대하는 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해야 된다. 오늘도 사실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다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나마 뭐 파마 리서치 이런 거 좀 버티네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기대하려면 또 위로 좀
올라간 뒤에나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치면 뭘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 오케이. 인정할게. 뭐 외국인 수급 안 들어오고 반도체 뭐 주가 안 오르고 뭐 오케이, 인정할게. 근데 어쨌든 다시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올라가야 이제 될 수 있다며. 그래야 이제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에 대한 우려,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뭐냐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야 반도체가 올라가야 장이 오릅니다, 이거지만 지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닌데 하이퍼스케일러의 문제가 해소가 돼야 반도체가 오르는 거라면서요.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는 그냥 캐펙스만 확대하면 돼, 상관없어 라고 봤기 때문에 캐펙스만 보면 돼 였는데 그게 넘어갔잖아요. 구글에서 캐펙스는 늘렸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캐펙스도 늘리면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키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올라가야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우려는 씻어줘야 되는데 그 우려를 씻어주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몰라요. 이번 주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씻어줄진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이 이렇게 신뢰를 좀 깨뜨렸는데 과연 걔네한테 기대를 하는 것 또한 상식적인 그런 판단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장 기준으로 하이퍼스케일러가 어느 정도 우려와 뭐 이런 CDS 프리미엄 우려들을, 캐펙스 우려들을 씻어내야만 이제 AI 하드웨어가 올라가는 거라면, 그럼 이게 단계가 하나 더 걸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무조건 저점이고 무조건 오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허들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 확대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돈 많이 벌어서 쓰는 게 뭐가 어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공급 과잉이 되잖아. 그거 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갖고 뭐라 하는 것도 좀 웃기죠?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좀 연장선에서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캐펙스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캐펙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연이 됐다, 연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근데 확대될수록 메모리 조달 비용 비싸지고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상신 메모리가 가치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창신 메모리 끽해야 마켓 셰어 8%에 불과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지금 뭐 인텔이랑 똑같은 시가총액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자꾸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자꾸만 반복되면 그 말이 안 되는 현상은 그걸 거부하는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만 뭐 이게 좀 뒤틀린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고 지금 반도체는 뒷전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먼저 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그날그날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이벤트 갖고 노는 그냥 장난감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무너진 심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회복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잉여연금 흐름이 문제라며. 그럼 잉여연금 흐름이 문제인 그거를 찾아야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AI로 요걸 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신뢰도를 계속 회복시켜 줘야지. 사실 그래서 말 안 될 때 분할로 삼으면 되겠네. 저게 정답이긴 해요. 저게 정답이긴 한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나의 시간적인 여유와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냥 진짜 완전히 워렌 버핏 마인드로다가 그냥 계속 '괜찮아. 나는 어차피' 저는 그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각자의 그 투자 계획이라든지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뭐 갖고 여러분들이 전략은 알아서 이렇게 잘 짜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완화와 함께 금리 하락.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분석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트럼프와 그 이란의 뭐 아라그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변수니까 그거는 그냥 기다려야죠. 예, 그냥 무한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쨌든 방향성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100 갔다가 $60 왔다가 $90 갔다가 $80 왔고 요 부근에서 요 방향성을 밑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요렇게 갈지 이거는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주식은 참을성 많은 사람이 참을성 없는 돈 뺏어 먹는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두의 참을성이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셋째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큰 비용 지수의 상승.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차트가 굉장히 유의미한데 H100 임대 가격, A100 임대 가격, B200 임대 가격 요거 보세요. B200이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블랙웰. 그리고 이제 H100이 그전에 나온 거고 그전이 이제 A100 아니겠습니까? A100까지는 뭐 중국에서도 아마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H 몇 이상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셋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AI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AI 없이 못 살거든요. AI가 없었던 인생 삶을 진짜 약간 와 이렇게 느껴요, 가끔. 와 내가 이걸 찾으려고 막 블로그를 뒤지고 막 이미지를 막 여러 개 클릭해 보고 맞는 이미지를 찾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저는 AI에 완전 그 노예가 됐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없는 인생을 없는 삶을 다시 계획하기 돌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수요는 여전히 가고 있다. 근데 토큰 비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토큰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호재가 아니라 어 토큰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의 그 막상 실생활로 들어오면 그 정도로 AI를 비싸게 쓰고 막 에이전트를 돌리고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수요는 있지만 써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와 이거 진짜 앞으로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지금 돌릴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냥 저가형 AI를 쓰든지 뭐 중국산을 쓰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돌려막기를 하면서 토큰 비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마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도 되게 궤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코스피가 올라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은 계속 비싼 GPU를 더 많이 써 줘야 된다는 가정. 루빈이 나오고 베라 루빈이 나오고 CPU도 더 좋은 거 쓰고 메모리도 훨씬 더 많이 계속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사 주고 그렇게 가야 이게 형성되는 그런 주가를 보고 올라간 건데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생각보다 부담감이 크니까 금리도 높고 이래저래 고민도 많고 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반대한다고 그러지. 이 용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프리미엄 그 자기들끼리 막 챗GPT랑 뭐 클로드랑 자기들끼리 그 좋은 AI 내고 막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효용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를 얘기해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더 좋은 AI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게 대중화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는지를 그거를 계속 알려 달라는 거예요, 시장은. 예.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 과도기에서 AI가 저는 대중화되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순히 뭐 검색 이런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AI를 쓸 줄 알고 그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 혁신이 일어나고 그런 구간까지의 어떤 과도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베팅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고, 저는 뭐 미래의 꿈을 꾸는 방향으로 베팅을 할 건데, 근데 그것 또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 공백기, 과도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일단 조건은 그 과도기에 중요해지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과도기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당장 이번 주 빅테크 실적으로 완전히 다 씻어버릴 수도 있고, 뭐 FOMC에서 금리 동결해서 다 씻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갈 수도 있어요. 예. 아니 6개월이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누군가는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조정은 몇 년짜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동안에 어떤 대비가 없이는 주식 시장을 아예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대중화가 된 이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대중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대중화를 위한 과도기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 두 번째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AX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아까 나왔다시피 토큰 수요 증가, AI에 대한 수요와 그 기대감은, 이거는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는 AI는 진짜 세상을 바꾼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는 계속 일어날 거야. 근데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 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시장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AX 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겁니다. AX라고 한다면 되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사람이 하는 구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어떤 인사이트 생각부터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자료를 찾고 그에 맞는 PPT를 구성하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AI가 중간 과정들을 다 생략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AX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업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업단에서 이제 점점 사람들을 줄일 수 있고 어떤 혁신이 일어나서 AI에 확실히 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와야 이게 진짜 AI가 돈을 버는 구간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또한 비용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비용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저가형도 나오고 저렴한 모델도, 이게 약간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계속 삼성이랑 애플이랑 막 고가 경쟁을 했어요. 프리미엄 폰 경쟁을 막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예 막 300만 원, 400만 원 올려 버려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 어느 순간 이제 저가형 모델들이 나오면서 뭐 A 시리즈, 뭐 아이폰도 뭐 SE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 그런 막 프리미엄 경쟁에서 그런 쪽으로 내려오는 과정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아니 우리 그렇게까지 좋은 기술 필요 없다니까. 좋은 기능 필요 없고 그냥 카톡이랑 유튜브만 되면 된다니까. 막 그런 거에서 이렇게 가던 사람들은 그런 저가형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시장 확대는 더 크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그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면서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기반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시장 확대가 되면은 이제 B2B로 AX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수익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제 대기업의 어떤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업체라든지 이미 어떤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수익화 계획들이 명확한 업체라든지 이번에 메타가 그 힌트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 용량을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할당을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그 중간에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론 수요가 확장된다는 게 초대형 하이퍼스케일러 막 완전 막 프론티어 모델 이것만의 영역이라기보다 지역 거점형 AI 인프라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분야다. 그래서 이제 어제 NHN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네이버 주가도 괜찮고 삼성 SDS, LG CNS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중간 과정에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들을 계속 풀어낼 수 있는 쪼끔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연결되면은 소버린 AI 인프라 사업도 그래서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버린 AI 그거 의미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언젠가는 이 수요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공기업이나 이런 쪽의 분야에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쪽은 무조건 프롬티어 모델 비싼 거 토큰 맥싱이라서 막 토큰 비용 막 억지로 막 엄청 많이 분담해 가면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저렴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수요를 확보하고 그들이 AI를 맛봐야 '아 진짜 이게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확신을 하면서 이제 더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아 그러면 이게 쓰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아직 AI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막 덮어 놓고 발전하기보다 막 덮어 놓고 프리미엄을 쓰기 위해서 더 좋은 부품을 막 개발하는 것보다 지금 잠깐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근데 그 여전히 수요 자체는 써 보고 싶은 사람들, 쓰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지금은 핵심 중간 계층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교보증권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건 있어요. 어쨌든 캐펙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꽂히느냐, 앞으로 어디에 더 많이 꽂힐 것이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낙수를 엄청나게 주가로 많이 반영한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 뿐이지, 캐펙스가 늘어날 것이다. 그 뭐 구글이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 도는데 사람들이 걱정할 거 모르고 캐펙스 늘리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이 또 근데 미국에서는 또 잘 안 지어지기도 하고 뭐 중간 선거도 있다고 하고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고민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어진다거나 뭐 조호르, 말레이시아 조호르 뭐 이런 거들 신규 건설도 잘 되고 있대요. 아시아 최대 시장이 등극된다고 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서 사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반도체 주가에 다들 환장해 있기 때문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야 빨리빨리 더 지어라." 이렇게 해 주고 오히려 좋아할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아시아 AI 데이터 센터 시장도 뭐 한국도 좀 부각될 수 있다. "저희 GPU 또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다들 한박 웃음 짓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메리츠증권이 또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트렌드를 정리를 해 보면 현금 기반에서 이제 레버리지 기반 부채 기반이 됐기 때문에 투자 주체가 그냥 빅테크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가 굉장히 다주체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어쩌면 지역도 미국에만 집중을 하다가 비미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어쨌든 우리는 좀 활용을 해볼 여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뭐 이런저런 뭐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ESS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아까 네오클라우드 계속 말씀드리는 요런 기업들 뭐 한 입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교보증권이랑 지금 메리츠증권이랑 그리고 SK의 AI 데이터 센터 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 KT 클라우드도 확대 중이다. 이런 것들이 중간 지점에서 사실 이런 거는 또 내러티브도 좀 맞죠. 배당도 좀 많이 주는 그런 방어주 성격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중간에 조금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뭐 이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조금 기울 수 있다. 다리 많이 찼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I 서밋 저는 아예 의미 없는 모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되는 그 변곡점에서 조금은 이제 다시 수요를 확인했어. 그리고 캐펙스를 왜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지 시장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미리 뭐 보는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피지컬 AI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중요한 그런 레벨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내포해 주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국면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 누르는 이 전체적인 시장을 과연 확산이 좀 일어나면서 극복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당분간 그냥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우리는 계속 이게 언제 올라요? 언제 빠져요?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시장이 조금 놔주는 계기가 나온다면 '아 이제는 조금 반도체가 갈 때라기보다 이제 확산되는 구간이구나. 미국장도 저렇게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요런 게 더 필요한 구간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시기가 쪼끔이라도 뭐 한 달이라도 온다면 그때는 이런 종목들이 앞장을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진짜 시장의 내러티브로 인정을 해 주느냐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안 봐 주겠죠? 왜냐하면 다 여전히 그 삼전 한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안 가면 쉽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면 요런 얘기가 좀 먹힐 텐데 아니면 그냥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매일매일 보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